토트넘 팬들이 최근 겪고 있는 혼란은 그들의 기대감이 더더욱 커졌던 만큼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뉴캐슬과의 2-1 패배 이후 터진 이 사태는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토트넘의 내부 분위기 역시 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제임스 매디슨의 부주장직 박탈 요구는 팬들의 분노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극과 극의 감정을 오가고 있습니다. 레스터전의 충격적인 무승부와 에버튼을 상대로 한 4-0 완승은 팀의 불안정한 기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특히 뉴캐슬과의 경기는 그들이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토트넘의 중원 장악력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진은 리버풀이나 아스널, 맨시티와 같은 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받지만 그래도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 공격수가 든든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리그 상위권 경쟁에 충분히 설 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수비진의 안정성은 리그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반도벤의 경기력은 날이 갈수록 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벤은 유럽의 많은 구단들이 주목하는 선수로 성장했으며 그의 기량은 토트넘 수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도벤이 뉴캐슬전에서 부상으로 결장한 것은 토트넘의 패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수비와 빌드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의 공백은 수비 라인의 불안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중원에서 발생했죠. 뉴캐슬의 중원은 조엘링턴, 브루노 기마랑이스, 숀 롱스테프라는 리그 최상위급 미드필더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토트넘은 이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제임스 매디슨, 이브 비수마 그리고 파페 사르를 내세웠으나 뉴캐슬의 강력한 미드필드 라인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브 비수마는 수비적인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패스 선택은 제한적이었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파페 사르 역시 만능형 미드필더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특출난 능력이 없어 초미의 육각형이라는 조롱까지 들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매디슨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가담에 소홀하고 종종 포지셔닝 이탈로 팀의 전술적 균형을 깨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번 뉴캐슬전에서도 그는 수비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며 팬들의 실망을 샀습니다. 특히 매디슨은 최근 팬들에게 크게 비호감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손흥민과의 프리킥 논란 때문입니다. 에버튼전에서도 손흥민의 프리킥을 차려고 나서 논란이 있었던 매디슨은 뉴캐슬전에서도 비수마와 언쟁을 벌이면서 다시 한번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팬들로 하여금 그가 팀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게 만들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를 방치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애초에 명확한 키커를 정하지 않은 것은 이번 논란의 시작점으로 보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프리킥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매디슨이 계속해서 프리킥을 차려는 모습은 팬들에게 당연히 의문을 일으킵니다. 매디슨이 프리킥으로 직접 골을 넣은 경험이 거의 없는데도 중요한 기회마다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손흥민은 국가대표에서 꾸준히 환상적인 프리킥을 성공시킨 바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프리킥을 거의 차지 못하는 것은 팬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기 외적인 논란은 성적 부진과 맞물려 더욱 큰 이슈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자가 지적했듯 이런 잡음들은 팀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경기 외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진다는 것은 라커룸 내 조직력이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경기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리키의 말처럼 토트넘의 현재 상황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맨유 역시 최근 몇 년간 내부에서의 혼란과 함께 선수들이 감독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습이 잦아지면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죠. 토트넘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선수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감독의 단속 부족이 팀을 더 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은 적절합니다. 팀의 결속력이 부족한 팀은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직면한 현실이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상황이 최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겠지? 라는 생각은 사실상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구단이 이러한 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안일한 태도는 결국 팀을 파멸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현재 언론들은 이미 토트넘의 사소한 논란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이러한 문제를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선수들 간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들며 라커룸은 점점 더 파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팀의 조직력이 한번 와해되면 다시 이어붙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술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선수단을 확실히 단속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근 토트넘 내부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 사고들은 구단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시즌 초반부터 손흥민과 벤탄쿠르를 겨냥한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팀 전체를 흔들리게 했고 구단이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팬들의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또한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코파 아메리카 우승 후 아르헨티나 선수단의 인종차별 사건에 휘말리며 팀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문제들이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며 이는 단순한 경기력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논란은 토트넘 보드진과 손흥민의 재계약 문제였습니다. 구단은 손흥민에게 재계약을 제한하지 않고 단지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를 끝까지 이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구단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로 불리는 선수이지만 그에 대한 대우는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즌이 진행되면서 토트넘 내부에서의 잡음이 커지고 그 중심에는 제임스 매디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이킨이 언급한 오만방자한 선수라는 표현은 매디슨에게 딱 들어맞습니다. 매디슨에 대한 팬들의 여론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SNS에서도 그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킥 논란 이후 매디슨의 행동은 단순히 경기력뿐만 아니라 그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더욱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선수들, 예를 들면 브렌난 존슨이나 페드로 포로도 실망스러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의 경우 탐욕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한계에 기인한 부분이 큽니다. 두 선수 모두 시야가 좁고 패스보다 슈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기를 읽는 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패스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슈팅을 선택하는데 이는 곧 패스 옵션을 찾아내지 못하는 시야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매디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레스터 시티 시절부터 패스 능력을 인정받았던 선수로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미드필더입니다. 문제는 그가 좋은 기회가 있을 때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패스 대신 직접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격 포인트에 대한 욕심이 앞서서 동료에게 더 좋은 기회를 넘겨주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팀 플레이를 방해하며 경기 내에서의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합니다. 게다가 매디슨의 짜증 섞인 반응과 인내심이 부족한 성격은 팬들에게 더욱 비호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 중 실수가 나오거나 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그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은 팬들의 눈에 좋게 비칠 리 없습니다. 그가 경기 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태도는 토트넘의 내부 분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전에서 제임스 매디슨의 행동은 많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49분경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매디슨이 박스 안으로 침투했으나 상대와의 경합에서 크게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행동으로 바닥에 구르며 다이빙을 시도했습니다. 거의 오바키나 구르면서 과장된 반응을 보였고 손을 흔들며 심판에게 어필했지만 심판은 그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매디슨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리키는 이 상황을 보고 저 자식이 축구선수인지 영화배우인지 모르겠다 며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뉴캐슬 팬들 역시 이 장면에 강하게 반응했으며 그렇게 뻔뻔하게 다이빙하는 선수는 브렌트포드의 이반 톤이나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정도밖에 없다 며 매디슨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보통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가 자국 팬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는 경우는 드문데 매디슨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셈입니다. 그의 이러한 과장된 다이빙은 경기에 대한 진정성과 팀에 대한 헌신을 의심받게 만들었고 잉글랜드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매디슨의 행동이 토트넘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것은 그의 태도가 팀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프리킥을 차려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매디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만을 품으며 라커룸에서 팀 동료들을 비난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리더십 부족을 드러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은 매디슨의 부주장직 박탈은 물론 팀 방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팀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에게는 이제 중요한 과제가 생겼습니다. A매치 기간 동안 2주간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이 기간에 팀 내 규율을 엄격하게 세우고 라커룸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번 프리킥 논란은 단순한 경기 내 사건을 넘어 팀 내 서열과 규율이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감독은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팬들의 기대와 응원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팀의 경기력이 중요해졌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이 이번 경기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